7초 침묵이었죠. 그때 이원석 총장이 침묵의 아이콘이었죠. 그때. 침묵의 아이콘 이원석 총장이 아이고. A4 2장을 냈어요. 입장문을. 그래서 16일 날 국회 국정조사 특위 출석을 앞두고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서 아주 그냥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누구를 비판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검찰을 어렵게 만든 게 누굽니까? 내 탓이요 해야 되는 거 본인은 아니에요? 책임 없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낱말하듯이 합니까? 후배들 보기 부끄럽지 않아요? 음. 검찰 후배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다른 법조 후배들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7초 아까 말씀드린 이 비겁함과 등치되는 그러니까. 침묵. 예. 그때 그러면 왜 검찰의 건강한 조직 운영을 위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을 패싱하고 그 망가뜨리고 자기 전담 수사팀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김건희 수사도 못하게 하고 본인은 그 수사팀 일원들한테 어떤 모욕을 당했습니까? 후배들한테까지 패싱당하고 이게 정상적인 검찰 모습이었습니까? 그때 제대로 된 말 한마디 했습니까? 이제 와서 뭐 하자는 겁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저는 이원석 보면요 누가 예. 떠오르냐면 한덕수가 떠올라요. 비슷하다. 아 떠올라요. 네. 아니 그 한덕수 누릴 거 다 누리고. 잼버리 때 누릴 거 다 누리고 네. 잼버리 때 또 화장실 청소하고. 청소하면서 국민들에게 예, 정말 불쌍한 표정 예. 짓고.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에 한덕수, 이원석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말을 길게 많이 하는 사람인지 잘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시대에 어목한데 네. 당시 총리, 당시 검찰총장이 지금처럼 좀 투머치 토커식으로 말을 좀 많이 했으면요. 어땠을까? 우리 국민들 바뀌었어요. 이렇게 안 힘들었을 거고 그래요. 윤석열이가 지멋대로 못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침묵하고 화장실 청소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는 정권이 바뀌니까 야 이렇게 달변에다가 다변이야. 물론 말이 맞는 말은 아니에요. 틀린 예. 말이지만 말을 이렇게 많이 할 줄 아네. 네. 그럼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또 비판할 수밖에 없죠. 아니 이원석 왜 그때는 가장 정의가 굽어 있을 때 가장 국민들이 고통스러울 때 그리고 그 고통을 안겨주는 주체 세력으로서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냐. 한덕수도 마찬가지죠. 아니 그 계엄을 불법 계엄을 내란을 막을 가장 오른쪽에서 역할을 해야 될 한덕수가 윤석열 앞에서 침묵했고 성공하면 성공한 쿠데타에서 해먹을 생각이었고 실패하면은 아 나는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책임 없어요. 자기 보험 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인자가지고는 그 법정에 가가지고 구구절절히 눈물 흘리면서 좀 꼴값 떠는 게 얼마나 국민들 보기에 진짜 화가 납니까? 진짜 국무총리 시기나 제가 했던 사람이 이원석이나 한덕수한테는 이런 꼴값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요. 꼴값 말고는 설명할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순수 우리말이어서 아니 꼴값이죠. 아니 그때 당시에 국어사전에 권력에서는 비굴하게 네. 아무 말도 안 하면서 7초 침묵이라는 아주 이상한 장면을 만들어낸 사람이 국민들에게 고통이 전가됐죠. 내란도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책임질 시간 되니까 야 나는 이제는 입 뚫렸어. 난 원래 말 잘하는 사람이야. 뭐 2장짜리를 냈다고요? 네. 그렇게 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국민들 보시기에는 너무 천박하고 예. 너무 한심하고 진짜 너무 뻔뻔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지금 국민이 화가 납니다 진짜 저런 거 그 보면. 7포인트인 것 같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걸 10포인트로 바꾸면 A4 3장 정도 될 것 많이 같아요. 썼네요. 많이도 썼는데 뭐 이런 거예요. 할 말이 많나 대북 보다. 송금 사건에서 검사가 회유하여 진술했다고 주장하는 조서는 정작 법정에서 아예 증거로 쓰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가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까 그 저기 국회 국조특위위원 그 차규근 의원님 왔다 가셨는데 내일 김성태 쌍방울 회장마저도 그동안 받았던 검찰의 회유가 어떤 건지 내일 양심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이제 진실이 임박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그런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 지금 뭐 이화영 전 부지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동안 다 나온 이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요. 네. 증거로 쓰였니 안 쓰였니 변죽 올리지 마시고요. 그 회유하는 그 육성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박상용 평가를. 검사의 육성. 그렇죠. 정면을 직면해서 설명하지 않고 정작 국민들이 듣고 싶어한 거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지 않으면서 자기 할 말을 왜 합니까? 네. 그게 그냥 검사하면 모르겠어요. 검찰총장이었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어찌됐든 피해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를 패싱하고 나한테 네. 이런 모멸감과 능멸감을 줬구나. 이러면서 지금 그런 수사를 그럼 두둔하는 겁니까? 지금 박상용식 수사가 그럼 상례인지 통례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라고요. 딴 거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40여 명을 증인으로 불러서 죄인처럼 추궁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외압을 가하여 사법 시스템을 크게 위축시키는 국정조사다. 앞으로 우리 법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없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 이원석 총장이 참. 구구절절히 입장을 냈는데 예. 그렇다면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박상용 상관이잖아요. 네. 본인도 좀 인볼브가 돼 있다는 얘기 같이 들려요. 오. 이렇게 입장을 구구절절히 나도 낸다는 거는 공범이요. 지금 자기가 뭔가 이렇게 찔리는 거 아니고서야 이렇게 입장을 낼 이유가 있냐 예. 그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때 수원지검을 관할하던 검찰총장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검찰총장을 2022년 9월부터 했으니까 예. 이원석이 검찰총장이니까 그렇죠. 전체 검찰을 맞습니다. 지휘하던 그러니까 자기 부하가 지금 저지른 일에 그렇습니다. 본인도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김건희 덮어준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원석 임기 내에 벌어진 덮어 주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박성재 들어오면서 마무리만 한 거거든요. 예.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렇게 입장문 2장 한번 써보세요. 네. 할 말이 있는지 한번 보게. 예. 할 말 없을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때는 아무 얘기도 없었습니다. 전형적인 한동훈 방식으로 내가 유리해 보이면 입장을 내고 또 불리해 보이면 안 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원석의 론스타예요, 론스타. 이원석의 론스타다. 이원석의 론스타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할 말이 있냐 이거예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검찰은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 저는 이원석 총장이 저렇게 발끈하고 입장을 안 내던 사람이 낸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고 예. 과거에도 우리가 하나회 청산했잖아요. 음흠. 하나회 청산할 때 누가 반발하고 입장문 냈을까요? 하나회나 하나회 가족들이 냈을 거예요. 맞아요. 그 외에 국민들은 박수 쳤거든요. 네. 와이스 대통령 박수 쳤거든요. 네. 지금이 과거 하나회를 청산하는 국면과 저는 매우 유사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봅니다. 이제 그 보수 언론들이 받아쓰기 좋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복이 보복을 낳는 악순환을 끊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본인이 끊었어야 돼요. 그 본인이. 보복, 정치 예. 보복 갖고 수사를 하라고 했더니 사냥했다는 건 저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음. 생각해요. 누가 이런 식으로 수사합니까? 야, 주범 자백을 해도 야, 당신은 종범이어야 돼. 주범은 이재명이어야 되니까라고 네. 육성이 뭐 나왔는데 그걸 끊어내는 게 맞지 않나요? 그걸 끊어내는 게 국정조사 아닌가요? 그걸 끊어내겠다고 죄인으로 세운다? 아니요. 이미 출국 금지가 돼 있어요.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법 왜곡죄가 진작에 생겼으면 법 왜곡죄로도 처벌받았을 겁니다. 증거를 취사 선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보복이라고 얘기한다. 네. 아 정말 네. 정말 이해가 안 이원석은 된다. 어쩜 그렇게 아까 한덕수랑도 비슷했고 지금은 보니까 또 윤석열하고 비슷하네요. 예. 윤석열도 영장 들어오면 보복이라 그러면서 저항했듯이 똑같은 모습을 지금 보이니까 예. 내가 치는 영장은 착한 거, 나에 대해서 치는 영장은 보복, 보복. 나쁜 거. 예. 그래서 제가 보복을 다시 한번 이행시로 제가 줬어요. 보복. 보복이 뭐냐? 눈 한번 띄워주세요. 보석같이 복된 일. 그러니까 보석같이 복된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 아니, 나라를 바로 세우고 내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내란의 보복의 어휘를 바꿔야 되겠네. 아니 직간접적으로 동참한 사람들은 보복이라고 지금 이원석처럼 구는 건데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보석같이 복된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더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이원석 그러니까요. 총장도 이런 식으로 본인의 예. 유불리를 가지고서 입장 내고 하는 거는 본인한테도 안 좋아요. 낼 거면 다 내야죠 입장을.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기조를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 검찰과 검찰 출신들, 특히 이제 현직에 있는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에는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들에 대해서 공소를 취소해주기 위한 빌드업으로 이런 국정조사를 한다라고 출발부터 오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 하는 이유는 도처에서 내가 이렇게 진술 회유 압박을 받았습니다라는 양심 선언이 이어지고 있고 이런 내용을 해봤더니 어머 한둘이 아니네. 이 사건들 다 모아서 그동안 도대체 조작해서 기소했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 거야. 싹 모아봐.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하고 했더니 이러이러한 사실관계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맞아요. 대해서 사후적으로 책임져야죠. 잘못됐으면 잘못 기소한 검찰이 책임지는 차원에서 공소 취소가 필요하면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무조건 뭐 이거 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 속에서 끊임없이 네. 프레임을 짜고 있다. 매우 맞아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방어를 하지 않으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요. 이 법률적으로 사실적으로 구체적인 팩트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섰으니까 그래서. 정치질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누가 공소 취소한다고 그랬습니까? 저도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인 공소 게 취소한다고 한 적이 없잖아요. 예, 할 수도 없고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이 그거 할 수도 안 한다 없어요. 그랬잖아요. 심지어 안 한다 그랬죠. 예. 아니 저도 비슷한 맥락인 게 이게 정치 검사의 전형을 끝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 나만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수사 다 정당해라는 전제를 깔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감당 불가 상황으로 가니까 또 역설적으로 정치 검사들이 정치 투쟁밖에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네. 지금 정치 투쟁을 누구랑 하냐? 다 죽어가고 있는 국민의힘과 손잡고 그러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 지금 종말 대상으로 제가 보수의 종말 썼을 때 1번 보수 종말이요. 검찰 보수입니다. 검찰 보수. 자 종말되고 있다고 좀 보여요. 그러니까요. 매우 심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과거에는 통용된
사용됐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언론이 흔치 않았고 조중동의 힘이 워낙 셌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렇게 해서 프레임 잡아가지고 확 언론을 통해서 몰아치면 아 국민들은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요새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 취재 편의점을 비롯해서 수많은 대한 미디어들이 매일 24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생생한 현장의 정보를 빼곡히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현장도 가서 직접 마이크 대고 시민들 만나서 여쭤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계세요. 아, 이분들이 여전히 그러네요. 자기들만의 월드에서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해도 된다. 전혀 그렇지가 않다. 절대 통하지 않는 시대의 시대착오적인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장 변호사님 또 다음 방송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24시간 우리가 돌아가고 있어서 네. 다음 방송이 다들 바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